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마음 공부 그럴 때 마음의 영역하고 이 뇌의 영역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일전에 한번 이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거든요. 바깥에서 우리가 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다섯 가지 감각을 들여가지고 받아들였던 그런 모든 경험들의 총합체가 다음에 들어오는 이 경험들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반응을 하는 것. 이걸 우리 첫 번째 영역으로 표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의 첫 번째 영역이 표면의식이고요. 이 표면의식을 받아들이고 하자는 그 밑에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체를 무의식이라 그러거든요. 그 무의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의식 자체도 하나의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있게 한 근본 바탕, 우리 이걸 절대의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의 세 가지 영역이 절대의식이라고 하는 하느님 자리가 있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내한테 부여했던 근본 본성의 영역, 이게 무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과 나와를 갖다가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을 하도록 하는 이 이제 표면의식, 이 세 개가 이제 마음의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 표면의식의 영역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뇌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표면의식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세포라 그러잖아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는 그 안에 RNA, DNA, 리보솜, 리조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종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의 세포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이 진동을 통해 가지고 진동수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세포하고도 같이 진동으로 공유를 하고, 그러다 보면 같은 진동수를 공유하고 있는 게 장부가 됩니다. 그래서 장부가 모여 가지고 이제 하나의 몸을 형성을 하는데요. 근데 이 뇌는 말이죠, 일반적인 세포가 아니라 뇌 세포라고 이름 붙이면 그렇지만 일반적인 용어로는 뇌 세포라 그러지만은 뇌 세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뉴런이라 그러잖아요. 뉴런. 그리고 이런 다른 세포들은 아주 고세포, 원세포, 원핵세포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이 쭉쭉 진화의 과정을 밟아오지만은 뇌 세포는 빛이 그냥 그대로 세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진화 과정이 없이, 리보솜, 리숲 이런 게 없이. 그래서 뇌세포는요, 어떤 받아들인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받아들이는 그 돌기가 있고요. 옆으로 전달하는 돌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보낸다 어쩐다 해가지고 복잡한 게 많은데, 그런 복잡한 거는 그 뇌과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일단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 정보를 뇌 쪽에서는 해마라고 하는 기억 저장 창고에 1차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딱 저장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2차로 정보를 저장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극과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대가리에 있는 게 이제 대뇌 피질이 있는 게 이제 전두엽이고, 뒤에 있는 게 후두엽이고, 옆에 있는 게 척두엽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 다 기억을 저장했다가 다시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은 저장돼 있는 이 기억과 다른 정보와 서로 딱딱 비교를 해봐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되면은 안에 뇌세포가 한 개 더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게 매일매일 새롭다고 하는 것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 것 같지만은 보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어제 행동과 오늘 행동이 다르고 그 사람의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새로운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하는데 뭐 나이가 들면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걸 갖다가 스스로 차단해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뇌 세포에 있는 즉 뉴런에 있는 축삭이 점점 얇아져가지고 기억이 사라진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한 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가지고 들어온 것은요 무의식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표면의식으로 받아들였던 무의식에 저장된 것은 이 저장된 무의식이 때가 되면 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나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친구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고 까먹거든요. 그 같은 동기인데도 오랫동안 보지 않았다가 갑자기 만나고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 의식만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저장된 무의식에서는 반드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된 단어만 어떤 그 뉴런에 탁 주어지게 되면은 그 뉴런이 아주 과거에 있던 걸 갖다가 탁탁탁탁 이 축삭과 저장 돌기 이런 데서 다닥 반응을 해가지고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름도 기억이 나거든요. 무의식에 저장된 에너지들은 그래서 반드시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의식과 표면의식 간의 상호 연관성에 있어서는요. 기억력이 감퇴되고 뭐 뉴런이 죽고 뇌세포가 죽고 뭐 시냅스가 죽고 어쨌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무의식의 영역에는 반드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영역을 명상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표면의식은요. 수신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내 안에서 다른 거 발생을 하는 것 같죠. 내 창조의 영역으로. 근데 무의식의 영역은요. 인당혈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표면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 아주 뭐 변연체, 돌기, 뭐 어쩌고, 뭐 해마, 어쩌고, 뭐 편도체, 뭐 전두엽, 후두엽, 복잡한 이름들이 많은데 뭐 그건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표면의식의 껍데기에 딱 둘러싸여져가지고 자극과 반응을 통한 이런 행동 양태는 반드시 무의식이라고 이름 지어진 인당, 전두엽, 대뇌 두 개가 딱 합해져가지고 뭉쳐지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인당혈 이쪽에서 이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백혈을 통해서는 이 탁기든 난기든 계속 들락거린다 그랬죠. 그리고 순기능을 하는 제대로 된 기운은 그 앞에 전정혈을 통해서 안으로 밑으로 웅웅거리고 파고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파고 내려와서 이쪽에 딱 인당혈 쪽에 오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랑한 빛의 에너지가 이글거리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 이글거리는 빛의 형태를 옆으로 보면은요, 꼭 솔방울 가지 같습니다. 이렇게. 그 여기를 또 송과체라고 하거든요. 송과, 소나무 열매, 솔방울. 근데 이글거리는 이 형태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는 무영역에 검은데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내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이렇게 의식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저 없음과 무의 영역으로 쫙 빨리 들어가거나 또는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내 자신을 탁 이렇게 해체되고 나면은 이 자세가 처음에는 약간 흰빛으로 움직이다가 너무 환해가지고 마치 뇌 안에 형광등 불빛이 팍 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충, 기장, 신명할 때 신이 밝아진다 할 때는 그 느낌이 그렇게 오는데 그 영역이 빛의 영역인가 동시에 무의 영역이고 뇌세포가 뉴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빛이 그냥 세포가 되어버린 것이다라는 자각이 들어오면서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각을 수십만 한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이 반드시 허공으로 그대로 가가지고 생각은 그 존재를 하거든요. 그 60억 인구가 생각하는 모든 에너지 자체는 허공에 다 존재를 합니다. 이걸 우주의 신경망 회로로 그러는데요. 또한 우주 의식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남들이 모든 하는 생각들은 다 나도 같이 생각을 하고요. 수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서 펼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떤 어느 도반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그럼 우주에 존재하는 것만 내가 수신을 하면은 프레데터도 있냐? 에이리언도 있냐? 우주선도 있냐?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인간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그 만들어낸 그걸 우리는 그냥 수십만 할 뿐입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청색 인간도 존재를 하느냐? 존재한 내가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수신을 한 것이지 자기 생각을 만들어낸 거 아니거든요. 통상 우리가 상상이라 그러고 상상력의 힘이라 그러지만은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남들이 하는 모든 생각을 자기도 같은 수신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반응만 합니다. 이렇게. 단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서 빛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창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거는 그대로 끌어들입니다. 현상을 창조를 하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호랑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호랑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강한 무의식의 영역에서 표면의식과 연결되게 되면 그 현상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그 생각을 수신을 하되 무의식의 영역에 딱 들어가서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그 생각을 다시 반응을 하게 되면은 현실에서 창조가 되고 창조된 것이 다시 이렇게 이제 허공에 딱 뇌 신경망, 우주의 신경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시 수신을 하고 나는 다시 또 그 수신하고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의 영역이 마치 생각이 출현한다. 그리고 생략 공부하는 사람이 뇌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에 그 안쪽에는 무의식의 빛의 영역이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한 표면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동맥을 통해서 백혈을 열고 백혈을 열다 보면 앞에 인당이 내려오는 전정혈 쪽으로서 웅 파고내려한데 여기 인당혈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인당혈에서 빛이 번쩍거리게 됩니다. 이게. 그게 마치 뇌 안에서 형광등판 같이 환한 상위 빛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형광등이 아니고 이런 느낌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본인이 무의식에 연결됐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신명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신이 밝아진다는 뜻이고요. 그 신명 안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검은 것에 쫙 빠지게 되면은 절대 없음의 세계로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몰입 절대 세계 아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상태로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무의식의 세계 영역에서 금방 또 깨어납니다. 왜? 안에서 이제 신경세포가 살아나고 우리는 항상 삶과 죽음을 현상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잠자는 거는 죽는 거고 깨어나는 건 살아나는 거니까 그 영역에 달미했다 왔다 갔다 나오게 되면은 그게 화허라고 합니다. 정춘기장 신명 화허 끄트머리에. 근데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 허의 영역에서 이 신명이 나온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생사가 여여하다는 그 표현도 그때 돼서야 알게 됩니다. 죽음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죽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뇌의 영역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표면의식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뇌의 생략적 기능이 이해가 되지만 무의식과 절대의식을 체험하게 되면은 뇌는 수신만 한다. 창조를 하는 것은 안에 무의식과 절대의식의 영역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자, 수행의 끄트머리 이룰 수 있는 뇌의 영역을
이 생략적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